상상해보시죠, 청취자님. 7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을 호가하는 최고급 라운지에 앉아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버튼 하나만 딱 가볍게 누르면 등받이가 막 무중력 상태처럼 스르륵 눕혀지고요. 아, 네. 상상만 해도 아주 안락하고 좋네요. 그렇죠. 실내 온도는 완벽하게 조절되고 심지어 막 은은한 마사지까지 시작되는 그야말로 완벽한 휴식 공간이죠. 요즘 신차들 보면 마치 바퀴 달린 거대한 스마트폰이나 움직이는 고급 거실에 앉아 있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최근 자동차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단연그 전동화 그리고 스마트 라운지화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요, 이 안락한 가죽 시트 프레임 안쪽에 사람의 뼈를 그냥 으스러뜨릴 수 있는 무려 600kg의 괴력을 뿜어내는 모터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와, 600kg이요? 갑자기 분위기가 공포 영화로 바뀌네요. 심지어 그 거대한 힘을 통제하고 사람을 보호할 아주 기초적인 안전 센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말입니다. 오우, 듣기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게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최신형 자동차들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탐구 미션은 바로 이 화려한 혁신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주요 언론 보도부터 그 자동차 전문 유튜버들이죠. 눈카TV, 소마빠, 아이와차 같은 채널들의 집요한 실험 영상, 그리고 팰리세이드 오너스 클럽 같은 동호회에서 쏟아진 실제 차주들의 증언을 저희가 싹 다 종합해봤거든요. 네, 자료가 아주 방대하더라고요. 네, 청취자님, 오늘은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팰리세이드 전동 시트 사망 사고를 현미경 들여다보듯 분석해 보겠습니다. 거대 제조사의 시스템적 맹점과 이 전동화 시대가 낳은 역설을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자, 준비되셨죠? 네, 먼저 이번 탐구의 그 도화선이간 비극적인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난 3월 7일이었죠.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 오하이오주 사고군요. 네, 2026년형 현대 팰리세이드, 그중에서도 리미티드랑 최상위 등급인 캘리그래피 모델 뒷좌석에서 2살 여자아이가 그 전동 시트가 접히는 틈에 끼어서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세상에 2살 아이가요? 네, 사건 직후에 제조사가 북미 시장에서 약 7만 5천 대, 그리고 국내 5만 7천 대 등 총 13만여 대에 달하는 차량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요. 자발적 리콜을 발표했죠. 원인은 소프트웨어 오류였고 업데이트를 통해 센서 민감도를 높이겠다는 게 해결책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부터 한번 확실히 풀어봅시다. 청취자님도 매일 겪으시겠지만 우리 집 창문이나 아파트 자동문, 심지어 엘리베이터 문도 사람 손이나 물건이 살짝만 끼이면 귀신같이 알아채고 다시 열리잖아요. 그렇죠. 툭 닿으면 바로 멈추죠. 근데 수천만 원짜리 최신형 플래그십 SUV의 전동 의자가 어떻게 2살 아이를 덮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그런 무자비한 괴력을 발휘하게 설계된 걸까요? 기계적으로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이 실패한 겁니까? 아주 예리한 접근이십니다. 방금 엘리베이터 문이랑 비교하셨는데 사실 작동 원리 자체는 비슷해요. 핵심은 안티핀치, 그러니까 끼임 방지 기술이거든요. 아, 안티핀치요? 네, 문제가 된 팰리세이드에는 버튼 한 번에 2열, 3열 시트가 완전히 평평하게 접히는 원터치 풀플랫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움직이는 전동 모터 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약 600kg에 달해요. 이게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짓누르는 거랑 맞먹는 파워거든요. 와, 피아노 한 대 무게가 누르는 힘이라고요? 엄청나네요? 네, 정상적인 안티핀치 시스템이라면 이 시트가 접히다가 어떤 물체에 딱 닿아서 물리적 저항이 발생할 때 그 모터에 흐르는 전압의 급격한 변화를 소프트웨어가 딱 감지해서 즉각 모터를 역회전시키거나 멈춰야 정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장애물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모터가 막 돌아가다가 뻑뻑해져서 전기를 더 끌어다 쓸 때 그 전기적 부하를 감지해서 멈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 아주 치명적인 맹점이 숨어 있었죠. 사실 시트라는 건 본질적으로 두꺼운 가죽, 스펀지, 금속 프레임이 마찰하면서 움직이는 구조잖아요. 네, 접힐 때 가죽끼리 부딪히고 쓸리니까요. 맞아요. 당연히 일상적인 마찰 저항이 발생하죠. 근데 만약 소프트웨어가 너무 예민하게 세팅되어 있으면 시트를 접을 때마다 가죽이 스치는 마찰력만으로도 장애물인가 하고 멈춰버리는 그런 오작동이 자꾸 발생하게 됩니다. 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의자가 왜 한 번에 안 접혀 하고 불만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런 소비자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센서가 개입하는 저항값의 허용 임계치, 그러니까 스레시홀드를 상당히 높게, 그러니까 둔감하게 설정해 둔 겁니다. 아, 이제야 퍼즐이 확 맞춰지네요. 그러니까 모터의 저항값 기준을 애초에 너무 둔감하게 세팅해 뒀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결국 기계랑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시트에 푹신한 가죽이 겹치면서 뻑뻑해지는 거랑 그 이살 아이의 작고 비드러운 몸이 끼이면서 발생하는 물리적 저항을 전기적인 신호로는 전혀 구분하지 못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특정 조건에서는 그 안티핀치 센서가 완벽한 시각장애 상태나 다름없었던 거 아닙니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부드러운 물체가 끼었을 때는 센서가 그 저항을 그냥 일상적인 가죽 마찰로 치부해버리고 600kg 괴력으로 계속 밀어붙인 거죠.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지 그 자료에 포함된 유튜버들의 실제 테스트 영상 보셨나요? 아, 네. 눈카TV랑 다른 분들 실험한 거 봤습니다. 진짜 놀랬어요. 네, 성인 남성이 온몸에 힘을 주고 그 시트 접히는 걸 막으려고 막 버티는데도 그 엄청난 토크를 이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밀려나더라고요. 저도 그 장면 기억나요. 진행자가 막 당황해서 우와 진짜 온 힘을 다해 버텨도 안 막히네요 하면서 질질 밀려나잖아요. 근데 저는 더 끔찍했던 게 그 안전벨트 활용한 실험이었어요. 아, 네. 그 벨트 실험이 진짜 위험해 보였죠. 누군가 안전벨트를 매고 딱 앉아있는데 다른 사람이 앞에서 실수로 혹은 장난으로 풀풀의 버튼을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트가 앞으로 콱 접히면서 탑승자를 안전벨트로 꽁꽁 묶어버리더라고요. 맞아요. 완전히 포박되는 형태가 되죠. 네, 아무리 건장한 성인이라도 그 벨트에 묶여서 짓눌리니까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완벽하고 치명적인 덫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주는 충격파가 엄청난 거죠. 하지만 청취자님, 저희가 여기서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이 비극적인 사망사고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측 불가능한 불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계를 딱 1년 전으로만 돌려봐도 경고등은 이미 사방에서 시끄럽게 울려대고 있었어요. 아, 맞아요. 저도 자료를 샅샅이 뒤져보니까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미 지난해 10월이랑 12월에 한국에서 유사한 2열 전동 시트 끼임 사고로 교통안전공단에 소비자 불만이 공식 접수된 적이 있었죠. 네, 2건이나 있었죠. 천만다행으로 그때는 사망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명백한 전조 증상이잖아요. 게다가 레딧 같은 해외 커뮤니티나 국내 패럴세이드 오너스 클럽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시트가 접히는 틈에 발이 끼어서 발목이 골절된 사례도 있었고요. 발목 골절이요? 네, 튼튼한 금속 등산 스틱이 시트 사이에 끼었는데 그게 엿가락처럼 푹 꺾여버렸다는 증언도 있었고 막 아이들 다리가 끼어서 비명을 질렀다는 등 아주 아찔한 경험담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문성을 갖춘 자동차 유튜버들은 무려 8개월에서 1년 전부터 신형 팰리세이드 전동 폴딩 시트를 직접 시연하면서 경고를 했거든요. 이 무시무시한 속도와 모터 힘, 그리고 안티핀치 센서의 부재는 흉기가 될 수 있다. 아이가 호기심에 3열에서 버튼 누르면 대첨사난다. 이렇게 아주 정확히 지목해서 경고를 해왔습니다. 기능의 위험성이 그냥 사방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네요. 네, 완전히 알려진 사실이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생깁니다. 국내 소비자들이나 리뷰어들이 그렇게 1년 전부터 위험성을 지적하고 서비스 센터에 항의했을 때 제조사 반응은 어땠나요? 센서는 정상 작동 중이다. 원래 그런 거니 조심해서 쓰셔라.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요. 사실상 아무런 선제적 조치를 안 취한 겁니다. 그러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에 막 무시무시하고 소비자 권한이 막강한 미국에서 사망사고가 터지자마자 하루아침에 공장 라인 세우고 대규모 리콜을 발표했단 말이죠. 네, 대응 속도가 너무 달랐죠. 국내 동호회 회원들이 우리가 무슨 테스트베드냐,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 피를 보니까 그제야 움직이냐 이러면서 배신감에 분노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진짜 열받을만 하죠. 충분히 공감 가는 분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한번 제조사의 현실적인 입장도 고려해서 반론을 좀 던져볼게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는 1년에 수백만 대 차를 팝니다. 딜러망이나 서비스 센터로 들어오는 자잘한 소비자 불만이 하루에도 수만 건씩 쏟아질 거 아니에요? 네, 전 세계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들어오죠. 어디서 잡소리가 난다, 시트가 너무 세게 닫힌다, 이런 수많은 노이즈 속에서 이게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라는 유의미한 데이터로 정제되어서
경영진의 리콜 결정까지 올라가기란 현실적으로 엄청난 병목 현상을 겪지 않을까요? 네, 분명히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특정 국가의 소비자를 악의적으로 무시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거대한 품질 관리 조직 자체가 가진 시스템적인 한계나 둔감함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와, 아주 현실적이고 훌륭한 통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대한 레거시 자동차 기업의 내부 구조는 철저하게 파편화되어 있어요. 고객분만 접수하는 CS 부서, 기계 설계하는 하드웨어 부서, 안티핀치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부서가 다 따로 떨어져 있죠. 부서 간 칸막이가 심하겠네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시트에 발목 끼어서 다쳤어요 불만이 들어와도 이게 치명적인 하드웨어 설계 오류로 분류되기보다는 그냥 고객 부주의로 인한 상해 접수나 감성 품질 불만 정도로 축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와, 그렇다면 이건 마치 실리콘밸리의 스마트폰 개발 방식을 무게 2톤짜리 물리적인 쇳덩어리에 그대로 이식하려다가 발생한 어떤 시스템적 참사 같네요. 요즘 IT 기업들 마인드가 그렇잖아요. 일단 출시하고 고치자 하는 마인드 말이죠. 맞아요. 일단 혁신적이고 화려한 기능 꽉꽉 채워서 기기 빨리 출시하고 자잘한 버그는 나중에 소비자 피드백 받아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즉 OTA로 고치자. 자동차 제조사들도 약간 이런 마인드에 취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 앱이 잠깐 먹통되는 거랑 600kg 괴력을 가진 모터가 사람 숨통을 조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물리적으로 뼈가 부러지거나 잃어버린 생명은 소프트웨어 패치 다운로드로 다시 복구할 수 없으니까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제조사들이 자동차를 거대한 스마트 디바이스로 둔갑시키는 데는 막 열을 올렸지만 정작 그 스마트함이 탑승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은 여전히 과거의 기계적 한계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속도전에 치여서 안전이 밀려난 거군요? 그렇죠. 소프트웨어 시대의 개발 속도를 물리적인 자동차 하드웨어에 무리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안전검증 절차가 스킵되거나 후순위로 밀려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이 지점에서 제가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깨달음이 하나 오네요. 청취자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거대 자동차 제조사가 눈에 뻔히 보이고 직관적으로 작동 원리를 알 수 있는 이 물리적인 시트 센서 하나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면? 네, 그렇다면요? 이 거대한 기계 덩어리를 자율주행으로 이끄는 그 수억 줄의 복잡한 전체 소프트웨어 코드는 과연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다루는 자료들 보면 그 대답은 명백히 아니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형 팰리세이드 한 차종에서만 지금 믿기 힘든 결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료에 보고된 다른 덜함 사례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딱 꿰어보면요. 이게 단순한 불량의 나열이 아니라 시스템적 통제력 상실의 징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결함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갑자기 차량 보닛, 그러니까 후드가 확 열려버려서 전방 시야를 가리는 현상도 있었고요. 주행 중에 휠 고정 너트가 풀려서 바퀴가 빠질 가능성도 제기됐죠. 하이브리드 첨단 차량인데 비 올 때 오토 와이퍼가 아예 작동 안 하는 오류도 있었잖아요. 미션 고장으로 주행 중에 시동이 꺼져버린 아찔한 사례도 있고요. 네, 그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주행 중 문 열림 결함이었습니다. 그거요. 고속도로 쌩쌩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퉁 하는 소리랑 함께 문이 펄컥 열려버리는 현상이 최소 7건 이상 보고됐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게다가 그 하이테크 서비스 센터 응대 일화는 황당함의 극치였어요. 그 스포일러 부품 잡소리 사건 말씀이시죠? 네네. 차주가 차량 뒤쪽 스포일러 부품에서 자꾸 찌그덕거리는 잡소리가 나서 수리를 요구했더니 직원이 뭘 했는데 아세요? 원래 손으로 눌러서 소리 안 나는 부품은 없습니다. 이러면서 돌려보내려 했다는 거죠. 정말 무책임한 태도네요. 차주가 막 거세게 항의하니까 그제야 재조립 수리를 해줬고 신기하게도 소리가 말끔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 고객 불안을 대하는 제조사의 오만함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걸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로서 이 모든 현상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딜레마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바로 전동화 시대의 공간적 모순입니다. 공간적 모순이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니발 하이리무진이나 EV9 같은 최근 대형 패밀리카들은 실내 거주성을 극대화합니다. 막 180도 돌아가는 스위블 시트, 침대처럼 눕혀지는 릴렉스 모션 시트 등 실내 전동화가 극에 달했죠. 맞아요. 안에서는 뭐든 다 전동으로 움직이죠.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물리적인 강철 프레임 길이, 즉 휠베이스는 예전 차들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한정된 철장 안에서 화려한 마술을 부려야 하는 셈이죠. 공간은 그대로인데 기능만 늘어났다는 거네요. 네, 예를 들어서 3열 시트를 전동으로 접고 펼 때 2열 시트와의 사이 간격을 재보면요.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불과 5cm 안팎의 아슬아슬한 여유 공간밖에 없습니다. 겨우 5cm요? 네, 그 비좁은 5cm 틈바구니 속에서 600kg의 괴력을 내는 산업용 수준의 전동 모터가 수시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공간의 혁신이라기보다는 실내 곳곳에 잠재적인 단두대를 설치해 놓은 거라 다를 바 없죠. 와, 세상에. 5cm 틈과 600kg 모터라니 듣기만 해도 진짜 숨이 턱 막힙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반대쪽 진영을 보면 완전히 다른 철학이 존재하더라고요. 자료에 언급된 그 혼다 파일럿 같은 약간 보수적인 패밀리 SUV를 보면 참 흥미로운 대조가 됩니다. 아, 혼다 파일럿이요? 그 차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네, 이 차는 3열 시트 접거나 펼 때 여전히 그 시트 뒤에 달린 끈을 사람이 직접 툭툭 잡아당겨야 하는 아주 직관적인 수동식을 고집합니다. 트렁크 쪽으로 몸도 숙여야 하고 근육을 써야 하니까 꽤 번거롭긴 하죠. 최신 트렌드랑은 거리가 좀 있죠. 하지만 끈을 당기는 수동 방식이기 때문에 시트가 자기 혼자 괴력을 발휘해서 사람을 덮치는 흉기로 돌변할 위험은 100% 아주 완벽하게 차단되잖아요. 그래서 차박이나 캠핑 자주 다니면서 이 공간 생리를 잘하는 가족 단위 소비자들 중에는 그 화려한 전동 기능보다 이런 원시적이지만 완벽하게 안전한 수동 방식을 굳이 찾아 헤매는 층이 두텁게 존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심리와 기술이 충돌하는 아주 정확한 지점입니다. 기술이 고도화되고 자동화될수록 우리는 너무 쉽게 뇌의 스위치를 끄고 기계의 완벽함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아, 그냥 믿어버리는 거군요? 네. 자동 편의 기능이라는 이름표가 딱 붙어 있으면 막연히 그 안에 안전장치가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을 거란 환상을 품는 겁니다. 수동 방식은 내 근육을 쓰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까 내가 통제권을 쥐고 있지만 버튼 하나로 모든 게 움직이는 전동화 차량에서는 그 통제권을 전적으로 블랙박스 같은 소프트웨어에 그냥 넘겨버리는 셈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템고가 던지는 메시지가 저한테는 너무나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청취자님, 우리가 신차 보러 가서 딜러의 유려한 설명에 홀려서 수백만 원 더 얹어주고 선택하는 그 풀옵션 전동 버튼, 과연 그게 내 아이의 안전, 우리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통제권을 넘겨줄 만큼 가치 있는 것일까요? 한 번쯤 깊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주행 안전성이나 기계적인 완성도를 다지는 일보다 당장 쇼룸에서 소비자 눈을 현혹할 수 있는 보여주기식 IT 기술에 너무 많은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뼈 아픈 지적이죠. 주행중에 문에 덜풍 열리고 앞이 안 보이게 보닛이 열리는 차 안에 그 버튼으로 눕혀지는 최고급 전동 마사지 시트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차주들 한탄이 진짜 뼈를 때립니다. 네. 결국 자동차가 거대한 컴퓨터가 되어가는 시대일수록 진정으로 요구되는 스마트함의 정의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진정한 스마트함은 뭘까요? 진정한 스마트함은 15인치짜리 화려한 터치 디스플레이나 앱으로 시트를 조종하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변수 속에서도 사람의 물리적 위험 신호를 즉각 감지하고 기계의 괴력을 0.1초 만에 차단해서 탑승자 생명을 밑바닥부터 지탱해주는 아주 철저하고 보수적인 안전 시스템이 진짜 기술력인 거죠. 화려함보다는 보이지 않는 안전이 핵심이군요. 네, 제조사들은 그 화려한 껍데기를 앞세운 속도전과 원가 절감의 이면에 방치되었던 생명 존중의 철학을 원점에서 아주 뼈아프게 재검토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벌어진 아주 안타까운 전동 시트 사망 사고를 시작으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00kg 괴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센서의 기술적 맹점부터 소비자들의 그 절박한 경고가 거대 기업의 파편화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묵살되는지 알아봤고요. 네, 레거시 자동차 산업이 무리하게 소프트웨어 회사로 탈바꿈하려다 빚어낸 시스템적 오작동의 민낯까지 샅샅이 살펴봤죠. 네, 청취자님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좀 오래 맴들 수 있는 상상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운전대라는 개념조차 사라지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향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다투어 비전을 발표하고 있죠. 제조사들은 머지않아 차 안을 진짜 침대처럼 만들고
움직이는 회의실이나 아이들 놀이방처럼 꾸미겠다는 그 장밋빛 청사진을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앞으로의 자동차 안전도 평가라는 게 지금처럼 차를 시속 60km로 콘크리트 벽에 충돌시키고 에어백 터지는지나 확인하는 테스트에 머물러서 될 일일까요? 듣고 보니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준이 필요하겠네요. 차 안에서 승객 주변을 막 빙글빙글 맴돌고 접히고 펼쳐지는 그 수많은 전동 가구들, 시트들, 테이블들이 무방비 상태의 탑승자를 옥죄거나 짓누르지는 않는지 검증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내부 인테리어 안전 규제가 필수적인 시대가 이미 우리 곁에 도착한 것은 아닐까요?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네. 이 묵직한 질문을 남기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